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 재정 문제 등이 성장의 하방 위험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석유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를 두고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와서 장중에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72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 오르면서 1723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490선을 회복하면서 5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9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의 호재에 따라서 수급이 되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나 오르면서 172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잠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오늘 1.43%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172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모든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뚜렷했는데요. 기관이 1,200억 원, 외국인이 3,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4,800억 원 정도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장 마감 들어서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1,0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3포인트 오르면서 4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역시 출발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잠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시초가 부근 492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47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여기에 더해서 1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53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05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13원 30전 내리면서 1196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1200원대 초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1196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IP,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들이 강세였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7% 오르면서 79만 6천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가 오늘 1.6% 오르면서 다시 5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도 올랐고요. 은행주 강세에 신한지주 역시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오늘 3.9% 올랐습니다. LG화학이 2.3% 올랐고요. 신한지주에 이어서 KB금융도 올랐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2%대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서울반도체가 1%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2% 올랐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2분기 실적 기대감에 1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CJ홈쇼핑이 강보합 마감했고요. 메가스터디도 올랐습니다. SK컴주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오늘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신한지주가 2%, 그리고 KB금융, 우리금융이 4%, 하나금융지주가 5%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증시가 호재를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우증권이 3%,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4%, 동양종금증권 역시 3.7%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우려와는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2.7% 올랐고요. 삼성 SDI가 3.2%, LG이노텍 역시 5% 올랐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화신 역시 4% 오르면서 자동차 쪽까지 강한 모습을 이어줬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두산건설이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1%대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계룡건설 역시 3%대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은 전자주민증 수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루온과 에이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KBT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오늘 밤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인상 소식도 있었고 이번 주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저희가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오늘은 금통위에서의 16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특징을 만들어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배경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IMF가 4.5% 전망해서 5.75%로 상향했고 다음 주에 아마 한국은행이 경기 전망을 내는데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 전력 요금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 필요성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보는 시각은 인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인상이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정상화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증시를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인상 신점이 좀 빨라졌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이 연내 좀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은 부정적이라고 보지만 이번 금리 사이클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인상보다는 정상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단가별 인상이 그칠 가능성이 있고 연간으로 50bp에서 75bp 정도 예상된다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할 거로 보여집니다. 삼선국들이 내년이나 인상이 될 거로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벌써 금리 정상화 수준에 들었기 때문에요.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되고요. 수입 물가는 안정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과 철강, 음식료들 수입 의존성이 높은 내수업종 등이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측면에서는 원화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통상 원화 강세기에 주가가 상승한 것도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정상화되는 거에 따라서 경기 불확실성은 해소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측면들은 저평가된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면서 정상화되는 밸류에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생기고 소비를 조금 둔화시키는 측면은 좀 다소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은행주나 증권주 등이 올랐고요. 포스코 같은 철강주가 올랐을 뿐 아니라 대부분 여행주 관련주도 올랐고 삼성전자 등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는 점은 오늘 증시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자체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수급 동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내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향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려주시죠. 예, 금리가 아마 이번에 인상이 첫 인상이긴 하지만요. 연간으로 보면 한 두세 차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연내에 높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선진국 금리들은 연내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 차이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자금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 여건들이 좀 더 환율 측면에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정상화가 불확실성 해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금들도 증시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단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좀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채권 메리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좀 부동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예상이 됩니다. 건설주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부동산에 대한
주변 자금들이나 이런 자금들이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금리 정상화에 따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업, 즉 증시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은 점들도 자금시장 쪽에서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사흘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 앞으로 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1선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심리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종가가 1080포인트 정도였는데요. 현재 21선이 1135포인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우지수는 좀 21선에 좀 안착하는 것이 다음 주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1선이 심리선인데요. 이 심리선은 지금 측면에서는 경기에 대한 심리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역시 경기에 대한 더블딥 우려만 불식될 수 있으면 심리선인 21선의 안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예상되어 있는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산업생산이나 가동률들을 현재 예상치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더블딥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우지수는 21선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해외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다음 주에는 직전 고점이었던 175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3일쯤이면, 유럽의 스트레스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예상은 좀 무난한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표들이 서서히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지표를 통해서, 더블딕 가능성이 더 완화된다면 미국 증시, 해외 증시 역시도 좀 반등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해외 쪽의 변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다음 주에도 좀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레벨을 보이고 있는 기업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주 역시도 투자 심리 측면이나 재료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의 대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쪽이 좀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여건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좀 상향된다면 대형주 중심의 밸류에이션 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융주 가운데는 은행주의 추가 상승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하락의 수혜주들이 다음 주에도 시장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선 예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지만 지금 저점을 내려갈 때 그리고 또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라는 그 전략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번에 대략적으로 이번 하반기 저점을 1650 내지는 1630 정도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번에 1700 내려왔을 때 관점은 더블딥이 아니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 권역이었고 예상은 아마 저희들은 8월 달에는 금리 인상할 거로 예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즌은 8월 한 달 정도 늦은 8월 정도로 봤는데 금리 인상이 좀 빨리 진행된 만큼 반등 그리고 선고점 돌파 시점도 좀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오늘자 그리고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에서 2.25%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자금으로 쓰이는 총액 한도 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08년 8월 이후 역대 최장기간인 16개월간 이어진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은행과 제2금융권이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 재정 문제 등이 성장의 하방 위험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중 소매 판매와 설비 건설 투자는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고 수출은 6월에도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5월 중 제조업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의 수요 및 생산 지표들이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 설비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유럽 국가 재정 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적자 축소 등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석유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를 두고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의 경영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오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와 그 자회사인 한옥화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 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는 오일뱅크의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의 시가보다 25% 싼 가격에 모두 양도하게 됩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안보리는 전체 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이 잠정 합의한 문건을 회람한 데 이어 오늘 밤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 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상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5종을 신규 상장하고 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시작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늘 신옥테크와 유소프테이션, 오세시큐리티, 대륙기계, 레이트론, 유모션, 환경과 생명, IR 로봇 등 8개사를 프리보드 예비 지정법인으로 승인했습니다. 프리보드 예비 지정법인이 되면 기업 설명회 개최 등 투자 유치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내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소속 시설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농협이 이달 23일까지 인터넷 공동구매 정기 예적금을 판매합니다. 적용금리는 정기 예금의 경우 전체 모집 금액에 따라 연 3.7에서 4%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며 적금은 가입기간과 전체 모집 계좌 수에 따라 1년 만기 기준 연 3.5에서 3.8%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증시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1.4% 코스피가 오르면서 1723선을 걸었고요.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4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항선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고요. 앞으로 이어질 어닝 시즌에서도 좀 좋은 재료가 노출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우리 증시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오늘 해외 증시 어떻게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0.5% 오르면서 9,585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7% 오르면서 2,481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